그쵸.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있죠, 훈민정음 언제 만들어졌어? 훈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어졌고, 창제. 3년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1446년에 자, 백성들아, 이 글자를 써라. 그리고 반포한 거예요. 널리 알렸거든요. 그런데 훈민정음을 우리 뭐 1학년 때도 배웠지만 훈민정음을 처음 써봤더니 소리난 대로 적었잖아요. 소리난 대로 적었거든. 그 다음에 모든 받침은 자음이라는 얘기, 초성이 모든 초성을 종성에 쓸 수 있었어요. 치읓, 키읔, 티읕, 히읗 이런 것까지. 그러다가 조금 쓰다가 나중에 소리나를 쓰니까 받침해서 이게 받침이 안 되네. 왜냐 이렇게 쓴다 한들 이게 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간단하게 쓰자. 팔종성만 쓰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맨 처음 쓸 때는 훈민정음 맨 처음 쓸 때는 모든 초성을 썼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용비어천가가 모든 초성을 종성에 쓰는 소위 종성보행초성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을 하지 마.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용비어천가가 이 사이에 썼다는 사실이에요. 즉 용비어천가 뭐죠?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작품이에요. 훈민정음으로 창제된 최초의 작품, 최초의 문헌이에요. 훈민정음,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는 어때요? 우리말이 변하기 이전, 왜냐? 시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말이 실제적으로 변하기 이전, 변화를 겪기 전에 우리말, 훈민정음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죠. 당연히, 용비어천가가.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제작된 최초의 문헌이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되네.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겠네. 자신감을 얻어서 1446년에 반포한 거죠. 내용을 읽어볼게요. 쌤이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읽고 나서 할게요. 자, 시작하자. 해동, 육룡이 나라샤. 맞다! 누구죠? 유아인. 그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육룡이 나라샤가 있었는데, 육룡이 나라샤가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이에요.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밀세. 곧 띄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이게 조금 다르니까 넘어갈게요. (125장으로) 갈게. 천세 우희 미리 정하시한 한수북에 노인 개국하시아 복년이 갓 없으시니 성신이 미자샤도 경천 근민하샤자 더욱 굳으시리이다. 민금아 알아쇼셔 막슈의 선인가이샤 하나빌 믿으니까. 자, 1장부터 내용을 들어가죠. 용비어천가 중요해요. 다시 강조해요. 오늘 배우는 세 가지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거기다 가장 어렵게까지 해. 자, 들어갑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시작할게요. 용비어천가를 일단 비가 날비 비행기 그쵸? 용은 임금 어천은 하늘을 통한. 그래서 용이 날아서 용이 하늘을 날아 세상을 통용하다, 통치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바로 뭐죠? 맞네! 조선의 개국송 맞아요. 조선을 개국하는 노래가 맞죠. 용비어천가의 뜻을 주관식으로 쓰는 게 나왔어요. 다른 학교 시험 문제. 일단 용비어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동, 육룡이 나라샤. 그래서 해동은 우리나라의 별명. 조선. 해동도 있고, 해동 역사도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청구도 있고, 동국도 있고, 동국 이상국집, 동국정운. 많아요. 자, 이런 건 알지만, 그냥 얘기해. 육룡은 뭐야? 이것을 만들 때, 용비어천가를 만들 때, 누가 임금님 이었냐 하면, 맞네. 누가, 세종이죠.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드셨다. 세종 전에는 누구죠? 태종 이방원이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태, 조, 이성계죠? 그 전에 목조, 입조, 도조, 환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종은 자기를 높이진 않고, 여기다 정종은 아니에요. 직계. 그래서 직계로 여기를 다 임금님으로 올렸어요. 목조, 입조, 도조. 외우지 마. 임금님으로 나중에 올렸어. 신분을. 그래가지고 세종의 6명의 조상님이 바로 뭐야? 바로 육조예요. 육조. 세종의 6명의 조상님. 육조가 나시요. 나라. 용비죠. 용비. 그쵸? 용비를 우리말로 하면 육룡이 나라셔. 용이 나라셔. 일마다 모든 일이 천복. 하늘의 복을 받으셨다. 하늘의 복을 받으셨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여기서 해줄게요. 이 용비어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는 문학과 독서를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바로 뭐냐 하면 조선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전에 고려시대 때 임금님이 왕씨였잖아요. 그쵸? 왕건. 근데 이씨가 됐으니까 성씨가 바뀌었다. 소위 역성혁명이야. 그쵸? 여기라는 게 뭐죠? 맞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소위 반역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즉, 이 성계는 고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반역자 아니에요? 임금을 갈아치고 자기가 임금 자리에 올라가 반역자를 인정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존의 왕권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그때 백성들의 초연을 물론 뭐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야. 일반적인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가죠. 빨간색. 백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야?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거거든요. 천명. 이성계는 하늘이 내린 영웅이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돼요. 천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천명을 받은 이성계 이퀄 뭐야?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그러면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뭐냐면 그것이 고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모범 사례, 조선이 닮고 싶은 나라, 모범 사례.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중국이죠. 중국의 역대 왕들, 지우고 쓸게. 중국의 바로 역대 왕들, 훌륭한 왕들을 모범사로 삼아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고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고성. 중국의 역대 왕들. 그 다음에 조선의 뭐죠? 아까 말했던 육룡, 육조. 육조는 중국의 역대 왕들의 비견할 만하다. 즉 비할 만큼 훌륭한 영웅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중국의 고성이 이 고성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조선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육룡이 어렵다니까. 왜? 시가가 생각이 많아. 그래서 육룡이 고성과 동부 딱 들어만 소위 부합한다. 똑같다 그런 말이야. 부합한다. 자, 그래서 육룡이 중국의 역대 왕들 고성만큼이나 훌륭한 영웅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즉 천명에 의한 건국을 강조한다 그 말이야. 하늘의 명을 받아 천명에 의한 뭐야? 건국임을, 즉 이성계의 개인적인 권력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게 돼요. 왜? 백성들의 지지는 필수거든요. 자, 다른 의미로다가 쓰지는 말고 잠깐 더 설명할 게 많은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만 할게요. 그러면 용비어천가를 제작한 이유가 있는데 용비어천가는 일단 훈민정음을 시험한 국자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 다음에 민심, 그쵸?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민심이잖아요.
즉 민심의 획득을 위해서 이런 식의 글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왕이 될 사람들, 후대 왕들에게 하고 싶은 말, 권고와 훈계를 이렇게 해라. 앞으로 통치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세종대왕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 용비어천거를 썼어요. 그래서 국자의 권위를 부여하고요. 백성들의 지지를 부모하고 그 다음에 후대왕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 즉 용비어천가를 창작했다. 자, 나번으로 갈게. 자, 나번. 불이 깊은 남간으로 가죠. 그래서 얼마나 너무 빨간색 어디 갔냐? 한 500개 돼요. 그쵸. 용비어천가 핵심이라면 바로 뭐야? 몇 장? 바로 2장이죠. 2장. 용비어천가 핵심은 뭐야? 바로 2장이야. 엄청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이건 알잖아요. 이어적기니까 깊은, 그치. 이건 뭐야? 물, 바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뭔데? 바람에, 이렇게, 그치. 가뭄의 옛날, 가말에, 이렇게. 그쵸? 좋고도 맞아. 좋다예요. 원래, 이렇게, 이어잡기 되는 방식이야. 내희. 원래 내 히읗이, 옛날에 히읗중성치, 히읗이 있었거든요. 내희, 이런 게. 달아래, 그러면 그렇단 얘기야. 셈이도 이런. 응? 이어잡기. 자, 내용은 그렇다 치고, 형식은 그렇다 치고, 표기를 보는 게 아니라, 문학으로서의 용비어천가를 읽었어요. 자, 그랬더니, 불이 깊은 남강을, 뿌리가 깊은 나무죠. 뿌리가 깊은 나무. 바로 뭐죠? 나무는 국가야, 즉 기초가 튼튼한 나라예요. 기초가 튼튼한 나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죠.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 그쵸? 바람이 국가를 위협하는 실현일 거 아니에요. 그쵸? 국가를 위협하는 실현.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바로 문화의 융성을 말해요. 이게 열매야. 문화의 융성. 왕손의 번영이야.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 유서가 깊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예요. 지금 개국한 거 아니에요? 1392년 아니에요? 14세기 말? 어떻게 아니, 6조라니까 태조 이전부터 100년 이상 준비된 나라예요. 오래 준비해온 나라야. 유서가 깊은 나라. 연원이 오래된 나라지요. 역사가 짧은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 세웠다고 지금만 보면 안 돼. 그 전부터 오랜 동안 준비해온 나라란 뜻이고요. 가뭄이죠. 가뭄이라고 쓸게. 그냥 가뭄이요.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샘인데 여기 샘이잖아. 샘. 그쵸? 샘이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그런 얘기.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가물에 그치지 않으므로 그래서 내희 일어 발아래 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봐봐. 시작은 어디였죠? 샘이었죠? 그 다음에 냇물 내였죠? 어디까지 가? 바다까지 가요. 바다는 마르지 않잖아. 그쵸? 끝나지가 않아. 엔들리스예요. 소위 뭐죠? 영원한 거죠. 영원 무궁한 발전. 누구? 조선이란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송축.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이런 거를 바로 송축이라고 해요.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송축이에요. 진짜 이 2장은 유명해요. 뿌리 깊은 나무나 샘이 깊은 물은 따로 띄어서도 많이 인용되죠. 그랬을 때, 자, 바람과 가뭄이 그러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야? 우리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건 뭐죠? 그러네. 나라가 무너지는 건 외적도 있고요.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있지만 내적으로 분열이 된다든가 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쵸? 내부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바람과 가뭄 합쳐가지고 이것을 매우 안의 근심과 외환이라고 그래요. 매우 외환이야. 외는 환난, 그 다음에 오는 근심, 즉 내부의 분열, 그 다음에 내부의 부패,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이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고 유서가 깊은 나라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발전한다는 뭐야? 송축. 맞죠? 이게 사실 용교총과 핵심이야, 이 장이. 그 다음에는 라번으로 갔죠. 라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여기는 없어가지고, 여기 인용된 거랑 여기 중간이 달라가지고. 라번을 읽어볼게요. 구로에 말할 디네시아 도적이 다 돌아가니 반길 루펜달 연기 디나리니까 옆에 현대문을 읽어. 그랬더니 금나라 태조가 그래서 6조 중에 고성이야, 고성. 위에는 고성을 얘기하고 금나라 태조가 골목에 말해 도적이다 반길 루펜달 사람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태조야, 아래는. 그쵸? 태조 이성계가 돌 절벽에 말을 올리셔 도적을 다 잡으시. 도적은 고전 시가에서 도적은 도둑이 아니야. 외적이에요, 외적. 여진족, 외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적을 다 잡고 몇 번 뛰어오르게 하는데 남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절벽에 말을 올려야 되는데 딴 사람 못하는 거 태조는 한 번에 태조가 활을 쐈더니 수십 명이 넘어졌대요. 태조가 힘을 쎄 올라갔더니 말을 타고 산꼭대기를 단숨에 올라갔대요. 태조 이성계는 여기서 신격화되고 있어요. 용교천가에서 대부분 내용이 그런 거고요. 마지막 125장으로 갈게. 125장. 천세 우희 미리 정하시한 한수 부계. 여기 시작할게요. 천세 우희 미리 정한 한수 부계. 자, 그래서 봤더니 천년 전에 미리 정해놓은 한수 북. 여기 한양 북쪽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한강 북쪽이니까 한양이죠. 지금의 강남, 서울이 아니었죠. 강북에서도 일부만 한양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십리도 한양이 아니었어요. 대치동 한양 아니었어요. 자, 한강 북쪽 한양이 뭐죠? 그렇죠. 바로 조선의 새로운 도읍지잖아요. 그렇죠?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노인계국. 그래서 누적. 그래서 어짐을 쌓아 나라를 열었대요. 어짐을 쌓아서 영원히 오래됐어. 그래서 계국 나라를 열었어요. 그래서 복년이 뭐냐? 복년 점쳐 얻은 왕조의 운명. 복년 왕조의 운명이 점을 쳐보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이 없대요. 점쳐 얻은 나라의 운명이 끝이 없으시니 끝이 없다. 가장자리 그럴 때 갓이야. 그쵸? 끝이 없어요. 끝 없으시니 맞다. 성신이 리자샤도 니따죠, 니따. 시옷이 반침이 되는 건데 성신이 성자 신손의 준말로서 자손 후대왕이에요. 후대왕이 이어 뭐를 이어? 왕위를 잇는 거죠. 왕위를 뭐야? 계승하다. 왕위를 계승해도 핵심 빨간색 중요해요. 이게 경천근민 그랬어요.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여기 그대로 주기 하늘을 공경하고 이게 근이 지금 힘쓸 근자거든요. 백성을 위해 힘써야 뭐가 굳는데 뭐가 굳는데 바로 왕조 운명이 굳을 것입니다. 자, 왕조 운명이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후대왕이 왕위를 계승해도 하나로 공경하고 백성을 힘써야 이것이 아까 뭐야? 맞네. 이게 바로 후대왕에게 주는 바로 뭐자? 이게 글쓴이 화자가 후대왕에게 주는 메시지 즉 권고와
권고와 훈계.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후대왕에게 주는 바로 뭐라고요? 권계야. 어떻게 하래? 경, 천, 근, 민. 하나를 공경하고 백성을 왜 힘써야 된대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제일 힘든 게 재벌 아니에요. 창업보다 뭐가 힘들어?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수성이 더 힘들다. 재벌의 창업주는 강한 뭐가 있어요? 돌파력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아끼기도 하죠. 전략은 필수. 그쵸? 강한 의지로 그치 기업을 일으켜.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재벌 2세 가만히 있어도 나 재벌 그쵸? 돈을 써도 줄지를 않아. 그러면은 일회이욕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재벌 2세가 빠져드는 게 다른 게 아니면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치. 그치. 이게 힘들거든요. 왜? 이게 없어요. 의지가. 쌤도 지금 잘 사는 집 학생을 봐요. 집에 돈이 많아? 걱정은 없어 보여. 내가 그랬더니 너는 지금 인생이 급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대. 그리고 급한 게 없어. 참 착해. 왜냐면 해맑아. 현실은 어려운 게 없잖아. 부족하면 부모님이 다 해줘. 말하기도 전에. 그런데 머리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한 70%만 하는 거야 그냥. 끝까지 하려면 악착같은 태도가 없죠. 그래서 누가 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신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아프기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다더니만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시련이 없어가지고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은 약간 결핍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재벌에서가 그런데 지금 야 재벌도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면 다 죽잖아요. 그쵸? 원형이면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약해지고 의지가 없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나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힘써 보살펴야 된대요. 이것이 바로 뭐죠? 왕의 임무죠. 특히 하늘을 공경한다는 게 왜? 하늘을 두려워해야 돼. 왕이라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합리적인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힘써야지만 왕조 운명이 더 굳건한 겁니다. 마지막이 압권이야. 자, 마지막. 민금하. 뭐죠? 청자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이 청자. 하는 극존칭의 목적조사예요. 즉 임금 이시여 이렇게 해줘야 돼. 임금님은 안 돼. 친구 먹지 못해요. 임금님 이시여.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들 임금님 이시여 알아 주십시오. 명령문인데 신에게 신이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쵸? 이거잖아요. 극존칭의 명령형 어미예요. 임금님 알아주십시오. 뭘 알아야 되는데요? 고사가 있어요. 하나라, 중국, 태강왕, 태자, 왕이 기승서열 1이야. 즉 가만히 있어도 하나라는 내 앞으로 굴러 떨어지네? 의지가 없죠? 맨날 뭐 했어? 놀았다 이거야. 그쵸? 낙소라는 곳에 사냥만 가 있으면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라의 중심들이 있다가 이런 애가 왕위에 올라가면 하나라 끝나겠다. 망가지겠다 생각해서 너 오지마. 그리고 태강왕을 어떻게 태자에서 폐위시켰어요. 자, 봐. 임금님이 될 사람 있잖아. 소위 세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못 되면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죽어줘야 돼요. 그쵸? 죽든가 왕이 되든가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그래서 뭐야? 낙수에 사냥만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었습니까? 서리법. 믿었던 하나라 태광왕이 얼마나 불행한 결말을 맺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믿었던 하나라 태광왕은 뭐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례. 저렇게 하지 말자. 나쁜 사례. 반면 교사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저렇게 하지 마. 남의 걸 보고 배워야지. 저런 나쁜 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남의 산에 돌이지만 안 좋은 건 배우지 말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야? 당연히 경고죠. 왕 될 거 믿고 깝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왕 될 거 믿고 게으르게 하면 돼, 안 돼요. 왕은 힘들거든요. 경무야. 새벽부터 시작해요. 거기다가 왕이 지적인 것도 출중해야 돼요. 그래서 경연처럼 학식 배틀을 벌여줘야 돼요. 업무 처리도 되게 많아. 먹는 것도 많지만 경무죠. 힘들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놀지 말고 어떻게 하래? 이렇게 하래. 놀지 말고 이것이 바로 뭐야? 바로 후대왕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타산지성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섭잖아요, 마지막이. 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뒤에 맨 뒤에 5번 뒤에 왔어. 그림 좀 볼까? 손쉬운 작품 검색. 용이 나왔어요. 뭐냐? 용비어 청가니까. 그렇죠? 용은 임금님을 용이라고 해서 임금님 얼굴은 뭐? 용안. 그쵸? 임금님의 옷은 뭐? 용품. 임금님의 자리를 보자? 용상. 그쵸? 이렇게 용이 임금님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이것이 이 작품이 용비어 청가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후대 왕을 가리시려는 시도를 가지고 쓴 작품이다. 맞지요? 자, 맨 앞에 단축 읽었어요. 화자의 태도 봅시다. 화자의 태도 1번. 화자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정당성 후대 왕후들에게 건기하며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시어 제2장에 불이 깊은 나무의 옛말이 나무는 기역 복용을 하나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와 나무는 뭐라 그랬죠? 바로 근본이 튼튼한 나라. 근본이 튼튼한 나라, 샘이 깊은 물은 유서가 깊은 나라. 제13장 제48절. 우리 지금 안 했어요. 전절에서 중국 역대 성왕의 사적을. 후절에서는 누구죠? 조선 6조의 행적을 드러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즉, 조선을 건국했던 6조가 중국에 존경받는 성왕들만큼 훌륭한 영웅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이것은 뭐는? 악장이라고 그랬어요. 악장. 악장은 공식적인 문헌이라고 그랬죠. 악장. 서정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1번만 풀어줄게요. 서리법을 좀 믿으니까 서리법 맞잖아요. 비유적, 함축적 2장이 있었죠.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있었어요. 부름, 임금하, 알아서셔, 명령, 맞죠? 전무를 의인화하여 상황을 의인법이 있었어요? 아니고 유사한 시어와 통사구조의 반복은 있었죠. 통사구조의 반복은 아까 보니까 2장에서 뿌리 깊은 남간, 샘이 깊은 물은 뭐야? 아니면 있어요? 아니면 대꾸법이 있었어요. 답이 4번이야. 해봐. 2, 3, 4, 5번.
4번은 못 풀겠네, 그쵸? 다와라를 안 해가지고 초월적도 인데도. 답 맞춰볼까요? 자, 2번. 2번의 답은 몇 번? 1번이죠. 근데 풀 수가 있었어? (3번은) 나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답은 5번이죠. 무슨 뭐 자연성 인간의 삶의 대조는 아니고. 특히 이 나장, 즉 이장은 순 우리말만 쓴 게 특징. 아까 뿌리게 푸는 나무는 그쵸? 자, 4번은 빼고 5번으로 갈게요. 했네. 후대왕들에게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건 배우지 마라. 뭐라고요? 반면 교사라 그랬죠. 반면 교사.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타산지산. 그것도 알아놓고 반면 교사도 알아놓고요. 그래서 옆에 왔어. 주제. 조선건국의 정당성과 후대왕에 대한 관계. 해시태그 세왕조의 창업. 조선건국의 정당성. 조선건국한 육조협적 찬양. 왕권 확립과 수호에다가 송추. 나라의 발전을 기원한다. 중국 고사를 인용을 왜? 중국이 모범 사례고 그게 뭐야?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육조도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죠. 전절과 후절의 대구 형식. 거기 본문은 안 했는데 전절에서는 중국이 역대 성인을, 후절에서는 육조의 사적을 써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조선의 건국은 권력욕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명예엔 천명이다. 하늘의 뜻임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문학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어떻게 쉬었다 해야 되나?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비문 고정, 독서로 갈게.